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에 미분이라고 했었던 거, 오케이? 이 미자가 무슨 미자냐면 작을자예요. 작다, 미세하다, 미시 경제 이런 거 할 때요. 이 분자는요 뭐예요? 자르는 걸 말합니다. 그게 미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순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두 점에 뭘 찾아서? 평균 변화율을 찾아서 그 두 점의 기울기를 찾으면 요 점의 기울기를 한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하면 우리는 평균 변화율, 즉 두 점의 기울기라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말 이해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미분이에요? 극한으로 보내는 거죠. B가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로 다가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그 기울기의 식을 극한을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작은 X의 증가량분에 아주 작은 Y의 증가량이라고 해서 미분의 앞 글자인 D를 씁니다. T,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읽어주는 거냐면 Y를 X에 대하여 뭐한다? 미분한다 라고 읽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뭐 배웠었죠? 거리나 위치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한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걸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였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잘 들어봐봐요. 미분이 아니고요. 미는 짧게 자르는 걸 말하는 거죠. 아주 작게 자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적자가요, 쌓을 적자입니다. 쌓아간다는 뜻의 적입니다. 작은 것들을 쌓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분을, 작은 것들을 쌓아가는 걸 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열에서 지난번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우리 이런 얘기들을 들어는 봤을 거잖아요. 더한다, 쌓아간다, 더한다의 의미에서 S, 즉 썸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건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한다의 개념이었었어요. 근데 얘는요 주로 이렇게 어디까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뭘 찾는 거였어요? 합. 근데 잘 봐봐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1항, 2항, 3항 1.1항이 있어요. 1.2항 있습니까? 1.3항 이런 거 없죠. 얘는요 등성을 더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합이라고 부르죠. 썸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봐봐요. 얘의 단점은 뭐냐면 무조건 몇 번째 항부터 계산이 돼요? 첫 번째 항부터 계산이 되죠. 그럼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부터 또는 내가 원하는 한 또 세 번째 항부터, 오케이? 그런 걸 표현하는 방법이 시그마라는 겁니다. 얘는요 어떤 의미냐면, 오케이? 뭐 3부터 7까지라고 써놓으면 3항, 4항, 5항, 6항, 7항을 더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시그마의 의미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얘도 뭐가 문제가 돼요? 3항, 4항, 5항, 6항 등성 끊어지죠. 맞아요? 얘가 뭐가 아닌 거예요? 연속된 숫자의 합이 아닌 거죠. 그럼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더하는 개념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써 합이라는 영어 단어 써 오케이? 그리스어 합이라는 시그마 그쵸? 다 썼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x를 늘려놓은 거예요. 오케이? 얘가 무슨 뜻이에요? 합의 의미를 뜻합니다. 합의 의미를. 어떻게 합하냐? fx라는 놈을 합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더해지는 여기에 합이 바뀌는 3, 4, 5, 6, 7 이런 더해지는 기준이 누구냐? dx x를 움직여가면서 오케이? x를 움직여가면서 걔를 다 더하겠다 y 값들을 다 더하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뒤에 정적분의 의미라는 곳에서 할 겁니다. 일단 이런 게 기호구나 그리고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로 배워두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일단 지금은요 오케이? 얘가 무슨 말이냐 봐봐요. 이 적분이라는 건 더하는 거다. 어떻게 더하는 거냐? 얘네들은 수열의 합은 1, 2, 3 즉 n이 변하는데 등성 변하는데 오케이? 얘는 x가 쭉 연결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해당하는 y 값들을 다 더해준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 dx와 요 dx가 같은 dx입니다. 얘는요 y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라고 하죠.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fx는 y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fx를 x에 대하여 뭐한다? 적분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 말도 다 성립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겠는 거 하나도 없죠? 오케이. 그럼 이게 적분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 적분의 뜻은 이런 거구나.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얘는 미분이라는 단어라였다면 얘는 적분이라는 단어구나 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볼게요. 쌤 왜 이렇게 돼요? 뒤로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약속을 서로 정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두고 그걸 통해서 적분이라는 게 어떻게 저런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봐봐요. 우리는 미분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그 미분하는 건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적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봐봐요. x 상승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라는 값이 있다고 치면요. 또 하나 더 x 상승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x 상승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런 게 있다고 쳐보죠. 이 모든 것들은 적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이 얼마로 나와요? 3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가 되죠. 맞아요? 네. 다른 것들이 분명히 다른데 미분하면 똑같아지네요. 상수가 날아가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에서 얘를 거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뭐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문제가 누구예요, 근데? 7, 1, 마이너스 3. 누가 나올지 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잘 봐요. 적분한다고 해보죠. 적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뭐를 미분해야 3x 제곱이 나와요? x 상승. 뭐를 미분해야 8x가 나와요? 4x 제곱. 뭐를 미분해야 5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 붙어요?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왜요? 이거 왜 붙어요? 뭐 뭔지 몰라서. 네, 원래 게 뭔지 몰라서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도대체 어떻게 적분을 하는 거야 라는 요령을 알려줘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겠습니다. 뭐를 미분해야 얘가 되냐? 뭐를 미분해야 얘가 되는지 볼게요. 미분하면 차수가 줄죠. 원래대로 돌리려면 차수가 다시 어떻게 늘어나요? 하나 늘어나죠. 근데 미분하다 보면 얘가 내려간다는 걸 알죠.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잘 봐봐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쵸? 이 앞에다가 3분의 3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예. 알아듣겠습니까?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면 뚝딱뚝딱 이해할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 미분 이해했죠? 이 dx 위치 잘 보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예. 자, 봐봐요. 솔직하게 생각해봐.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에요. 이유가 뭐게요?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한국말로 다 쓰기 힘드니까요. 적분하여라가 편하겠어요? 기호로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어떤 친구냐면 얘를 적분하여라 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나요? 이거 안 어렵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해해요? 네. 오케이. 자, 잘 보죠. 얘가 실제로 적분을 해서 이렇게 될 거고 적분상수 C가 꼭 붙어야 돼요. 왜냐면 이번 그 기말고사 범위에 이 C를 안 써서 틀리는 문제를 100% 내거든요. 이건 필수입니다. 오케이? 적분상수 C 안 써서 이제 몇 번 계산하다가 보면 적분상수 C 안 써서 틀리는 문제가 100%. 이건 100% 출제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학교. 됐습니까? 자, 잘 봐봐요. 이게 이 함수를 뭐에 대하여 적분한다는 뜻이에요? x에 대하여 적분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결론만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잠깐만 들어봐봐요. 쌤이 지금 잠깐 얘기하는 거 들어봐봐요. 알겠죠? 엄밀하게 따지면 얘를 적분한다 라가 아니고, 오케이?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부가 뭐냐면, 오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부. 정자가 뭐예요? 정해질 정.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을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이해했어요? 자, 잘 볼게요. 원래 여기에 2, 3 이렇게 적분 범위가 주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x라는 값이 변한대요. 아까는처럼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처럼 얘는 이제 얼마에서 얼마로? x가 2에서 3까지에 대한 적분을 구하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쓴 얘는 뭐다예요? 부정적분이다라고 합니다. 졸라 귀찮은 걸 한번 봐볼게요. 오케이? 야, 잘 봐라. 솔직히 이것도 존나 길지 않냐? 그쵸? 그럼 잘 봐요. 어떤 스몰 fx라는 놈을 적분한다고 할 때는요, 부정적분 함수를, 오케이? 보통 이거에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왜요? 화가 나고 쉽게. 하지만 문제를 꼬을 때는요, 그냥 얘라고 써도 돼요. 뒤에서. 얘가 뭐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얘를 적분하면 나오는 함수다라고만 생각하면 끝. 이해합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부정적분의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오케이? 도대체 이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가 적분상수 C까지 써서 어떻게 나오나요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봐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모르겠대요. 오케이? fx가 누군지 모른대요. 하지만 f1은 누구라고요? 예를 들어 0이라고 한번 0은 안 되겠다. 0은 더 헷갈린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누굴 주냐면 F'X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로 주어진다고 해보죠.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사실 뭐 한 거죠? 이 fx를 미분해서 만들어낸 거죠. 도함수라고 부르는 얘를 미분한 게 얘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를 다시 거꾸로 뭐 하면요? 적분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요? 1 넣어봐요. 안 맞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됩니다. 저 C가 없어서 쌤 함수가 틀렸어요 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좀만 더 지나가면 답이 막 틀렸다고 하거든요. 이 적분상수 식 때문이에요. 이게 왜 헷갈리게 되는지는 뒤로 넘어가서 정적분을 배우면 솔직히 C를 계산하지 않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초창기에 확 잡아놓지 않으면 답이 없다입니다. 어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말 알아듣겠어요? 예. 이거 지워도 됩니까? 여기까지? 네. 어. 근데 좀 구할 수 있잖아요. 네, 1 넣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냥 1라고 써요? 아니요, 1을 넣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찾을 수 있으면 네, 1 넣어서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으로요. 마이너스. 분은 저기다 범위 써놓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살짝 달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어떤 내용을 할 건지만 들어봅시다. 자, 스몰 fx가 있으면 얘를 부정적분한데 라지 fx라고 보통 합시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서 저 fx를 라지 fx가 이 스몰 fx를 적분한 거니까 이 fx를 한 번만 구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구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가보죠. 곱하기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뚱뚱이 fx 더하기 뒤에 거를 미분하면 날씬이 fx 이렇게 나오겠죠.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는 미분해봤자 뭐 돼요? 사라지겠죠. 말 알아들어요? 얘 뭐 나와요? 이게 사실은 뚱뚱이 fx인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말 알아듣겠습니까? 어때요? 실제로 미분을 해봤더니 말이 안 되게 되었죠. 자, 하나도 모르겠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한번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해보죠. 얘는 단순하게 미분 또는 적분으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해요? 차수를 비교해서 몇 차식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잘 봐요. 잘 봐. 원래는 미분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맞아요? 얘를 n차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몇 차가 돼요? n 플러스 1차가 되겠죠. 거기다 얘를 곱하면 몇 차로 바뀌어요? n 플러스 2차가 됩니다. 맞습니까? 최고 차수가 얘는 몇 차가 돼요? n 플러스 1차죠. 오른쪽의 최고 차수는 몇 차예요? 오른쪽의 최고 차수는 몇 차예요? 3차죠. 따라서 스몰 fx는 몇 차여야만 해요? 1차여야만 합니다. 왜요? 얘가 1이어야 3차거든요. 어렵나요? 이거 문제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초반에 넣는지를, 왜 지금 시키는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단순히 미분으로 안 풀립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차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풉니다. 됐나요? 이해해요? 자, 가죠. fx가 이제 몇 차인지 알았어요? 스몰 fx 1차인지를 알았죠. 말 알아들어요? 스몰 fx가 몇 차인지 알아요? 1차인지 알았습니다. 얘 잘 봐봅시다. 이렇게 생겼겠죠. 말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얘를 뭐 하는 거죠? 한번 적분하는 거죠. 당연히 적분산수 C가 붙어야만 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이해해요? 네. 됐나요? 얘는 거기다 누굴 더 곱한 거예요? x를 곱한 거니까 몇 나와야 해요? 2분의 1에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가 나와야 되죠. 얘가 얼마여야만 합니까? 1이어야만 해요.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네. 그 fx가 3차보다 더 클 수 있는 거 아니야? 조금은? 차수가 안 맞아요. 4차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 전에 n 플러스 2차였고 얘는 n 플러스 1차가 될 수가 없어요. n 플러스 2차가 무조건 얘보다 큰데 얘가 최고 차수가 n 플러스 2차면 오른쪽 최고 차수는 3차여야만 해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얘 a 얼마예요? 2 나옵니다. 이제 누구 찾아졌어요? 2 찾아졌죠.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얘가 사라지는 거죠. 됐어요? 이 오른쪽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A가 2니까 이거 지워지겠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봐보세요. 얘 뭐 나온다고요? 이거 나온다고요. 얘랑 얘 적분상수 C 붙어야 되는 건 좀 이따가 생각할게요. 이쪽에 적분상수 C가 붙어있는 거 두 쪽에 다 붙일 필요 없어요. 적분상수 C는 한쪽에만 정확하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자, 봐보죠. 얘 몇 차 나와요? 2차죠. 계속 얼마예요? B 얼마예요? 3. 그래서 B고 몇이에요? 3. 이제 끝났죠. 오케이? 단순히 미분으로만 문제 푸는 거 오케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꼬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부정적